금년 8월 12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이 되겠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태양을 연구하는 탐색선, 그것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파커 태양 탐색선인데, 파커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진 파커라고 해서 20세기 초죠. 1927년, 28년경에 태양풍에서 솔라 윈드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하고 또 이론을 전개하고 매우 중요한 천문학자로서 주로 태양 연구에 많은 공을 끼친 학자입니다. 유진 파커. 그래서 파커라는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파커 태양 탐색선이죠. 영어로는 파커 솔라 프롭이라고 합니다. 파커 솔라 프롭. 이게 한 680kg 정도 되는 그런 기계체입니다. 아주 굉장히 태양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게이지, 측정기, 분석기, 분광기, 여러 가지, 또 컴퓨터, 또 메모리 하는 용량, 또 송신기, 수신기 등등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아주 태양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기계 장치를 총망라해서 그것을 지난 8월 12일에 케이프 캐나베랄에서 델타4라고 하는 로켓에 장착해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이 되면은 금성을 지나고 또 11월이 되면은 수성을 지나서 태양으로부터 56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태양의 공전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년 말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커 태양 탐색선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560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는데,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한 4% 정도 되는 것이죠. 560만 킬로미터면은. 그럼 수성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5,400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태양으로부터 수성까지 거리가 5,40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파커 태양 탐색선은 수성도 지나가 가지고 태양과의 거리가 560만 킬로미터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태양으로부터 5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파커 태양 탐색선이 받는 열이 1650도 됩니다. 섭씨 1650도.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로 외부를 했어요. 거기에 무슨 탄소로 코팅하고 등등 해서 굉장히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특수강, 특수철로 제조돼서 외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에는 또 무슨 그런 냉각 장치를 해가지고 내부에는 29도, 섭씨 29도 정도 되는, 우리 지구에서 상온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면 양호한 분위기에서 모든 기자재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태양의 강한 열,
1650도나 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 탐색선 안에 내부에서 일하는 기계들은 전부 섭씨 29도 정도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7년입니다. 7년 뒤에는 그 외부의 그 열을 차단하는 그 물체가 다 녹아서 열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기계들이 다 그 고열로 인해서 작동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되면은 그냥 그 태양과 가까운 거리는 560만 킬로미터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2025년까지 7년간 태양을 가까이에서 관측하고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연구해서 알려주게 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9월달이 되면 금성 옆을 지나고 11월달이 되면은 수성도 지나고 금년 말이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56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공전하면서 2025년까지 지나는데, 태양은 지구의 100배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의 그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획된 그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69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시속 69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런 속도로 공전하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태양을 24회 공전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의 100배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더라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69만 2천 킬로미터다 시속. 그거는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시카고에서 중국의 북경까지 가는데 1분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럼 시카고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북경까지 오는데 시간이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 전보 비행기로 원래 적어도 한 13시간, 14시간 걸리는 거죠. 그지 1분 만에 도착하는 그런 속도로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게 됩니다. 그래도 2020년까지 24회밖에는 공전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해서 파커 태양 탐사선을 태양으로부터 560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시켜서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에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리오스 1, 헬리오스 2 이래가지고 거의 수성의 그 궤도까지 진입해가지고 태양을 수성만큼 가까운 데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혼이 그런 그 태양 탐사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성의 그 거리, 태양서부터 수성의 거리가 약 5,400km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560만 킬로미터의 그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파커 태양 탐색선의 임무는 무엇인가? 그거는 태양의 그 대기
대기권이라고, 지구로 보면 대기권이죠. 거기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태양이 불꽃처럼 그 불꽃이 튀어 올라서 태양의 그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플레어라 그래가지고 맞아, 불꽃이 튀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 그 상공에 대기권에 그 코로나라는 것이 거기 형성되는데, 그 코로나의 온도가 섭씨 50만 도에서 100만 도에 왔다 갔다 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면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고,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6000도에서 8000도입니다. 6000도는 태양의 흑점이 있는 데에서 조금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태양의 표면은 8000도인데, 이게 대기권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표면으로부터 100km, 200km, 300km 이렇게 그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건 코로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코로나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에어리어입니다. 거기에 온도가 섭씨 50만 도에서 100만 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이번에 파커 태양 탐색선이 밝혀내게 됩니다. 나사에서는 파커 탐색선이 태양에 그렇게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터치선이다. 태양을 만져보는 것이다. 태양을 터치한다. 그러니까 그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한 5,400km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는데, 그거 10분의 1이죠. 그래서 560만 킬로미터에서 태양에 굉장히 접근해서, 이거는 마치도 태양을 만져보는 것 같은 그런 거다. 그래서 터치선이다. 이렇게 나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까이 가서 태양을 연구하는 것이 이번 처음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그런 천체, 수성이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또 제일 가서 명왕성, 이런데 그런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 그걸 보면 제일 가까이, 수성보다도 더 가까이 태양에 가서 태양과의 거리는 56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데서 2025년까지 태양을 공전합니다. 공전하면서 태양을 연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연구해서 지구로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은 코로나의 정체입니다. 코로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코로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뭔가? 또 코로나의 온도가 그렇게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는 코로나와 그 태양풍, 솔라윈드와의 관계입니다. 솔라윈드가 스스로 그냥 태양에서부터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것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태양계로 방출해 나가는 그런 독립적인 에너지냐, 아니면 거기서 무슨 코로나와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코로나하고 무슨 그런 운동 관계가 있어서 무슨 회전 운동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그런 무슨 그 원심력에 의해서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태양을 벗어나서 태양계로 움직이는 것이냐. 이건 그 코로나와 태양풍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또는 그 태양풍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그거는
이온화된 수소와 이온화된 헬리움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수소와 헬리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건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 태양풍이 뭐 화성에 있는 자기장도 벗겨버리고 목성에 있는 자기장도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는 거의 자기장이 없고 목성에는 그 뒷면에, 그러니까 그 태양풍이 닿는 전면과 반대편에 그 목성의 뒷면에 꼬리로 자기장이 남아있고 그 앞에는 자기장이 벗겨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태양풍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발원된 태양풍이 지구로 오는 데는 좀 약한, 압박하는 힘이 약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구를 덮고 있는 자기장이 강해서 그런가, 그건 아직 모르나 태양풍이 우리 지구를도 압박하고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지구에 있는 자기장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파커 태양 탐색선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태양풍의 그 발원, 태양풍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그래서 또 그 코로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었나, 이런 거를 그 가까이 가서 코로나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있는 태양풍도 연구하면서 태양풍과 코로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밝혀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태양풍은 유진 파커 박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양극선과 음극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그러면 그거는 음극선입니다. 그리고 알파선이다, 그거는 양성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극선입니다. 그런데 그 솔라윈드, 태양풍은 양극선이면서 음극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프로톤, 양성자와 전자와 이것이 혼합돼서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것도 요번에 그 파커 솔라 프로브에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8월 12일 날 플로리다에 있는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델타4라는 로켓에 장착해서 쏘아 올린 파커 태양 탐색선, 그래서 영어로는 파커 솔라 프로브이라고 하는 이 기계체, 이것이 지금 현재 금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금성을 지나가고, 11월이 되면 또 수성을 지나가고, 그래서는 금년 말쯤에서는 계획된 그 태양과의 56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5년까지 그 뜨거운 그 태양열을 그거를 이겨내면서 1650도나 되는 걸 이겨내면서 그 내부에는 섭씨 29도를 유지하면서 전부 그 아주 활발하게 7년 동안 작동해서, 그 기계들이 작동해서 태양에 대해서 또는 태양풍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래서 새로운 지식을 지구에다가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1660도의 고온에서 다 녹아서 그냥 그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태양으로 떨어져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을 지금 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여기에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쏘아 올린 목적과 해야 할 일과 이런 거에는 거론이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의 가지고 있는 성분을 화학적으로 잘 분석하고 또 태양풍을 잘 연구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태양의 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을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수명이 100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50세면은 절반 아닙니까? 50세 인생까지 살았으면 그때부터는 노쇠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늙어서 점점 60, 70, 80으로 해서 노쇠기가 되는 거죠.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의 수명이 90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45억 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딱 절반 살아왔어요. 100년 인생에서 50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태양도 이제부터는 노쇠기에 들어갔다 이에요. 그래서 그럼 젊은 태양, 지금까지 젊었을 때 태양과 이제부터 전개될 노쇠기의 태양에서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아주 활발하고 뛰고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50세가 되면 조금 동작이 늦어지고 이러듯이 태양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태양이 하는 일은 수소가 두 개가 융합해서 핵융합이죠. 그래서 헬리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핵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헬리움이 됐으면은 금방 헬리움은 또 핵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헬리움이 핵 분열해서 다시 수소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헬리움이 핵 분열을 해서 수소로 돌아가고 수소가 핵 융합해서 또 헬리움이 되고 이래서 수소가 됐다 헬리움이 됐다 수소가 됐다 헬리움이 됐다 하는 이 사이클, 이게 수소가 융합하는 그 속도는 빠르고 헬리움이 다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수소로 돌아가는 속도는 조금 늦어진다. 태양의 노쇠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른바 삼중 알파 프로세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중 알파 프로세스라는 건 영어로는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입니다.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는 뭔가 하면은 헬리움이 핵 분열을 일으켜서 수소로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늦게 되면은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헬리움과 헬리움이 융합하게 되면 베릴리움이 돼요. 그러면 태양의 수소와 헬리움만 존재해야 되는 거기에 이물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베릴리움입니다. 또 베릴리움에 또 헬리움이 하나 붙으면 그러면 탄소가 됩니다. 탄소죠. 그럼 탄소에 또 베릴륨이 하나 붙으면 산소가 됩니다. 이것이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리움이 헬리움과 융합해서 베릴리움이 되는 거, 이것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베릴리움에 헬륨이 또 융합해가지고 탄소가 됩니다. 탄소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헬륨이 하나 붙으면 산소가 됩니다. 이것이 세 단계입니다. 트리플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 안에 이물질들이 생깁니다. 베릴리움이 생긴 다음에 탄소가 생긴 다음에 산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헬리움이 자꾸만 융합하게 되면 질소도 생기고 무슨 다른 기체 가스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실리콘도 생기고 금속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니켈도 생기고 아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태양의 내부에 온통 잡동사니의 이물질의 쓰레기의 모임이 태양의 그 내부에 생겨나고 그 수소가 융합하고 헬리움이 핵분열을 하고 하는 것은 그 중앙에서 하던 것이 외부로 밀려납니다. 중앙에는 이물질들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 핵융합과 핵분열이 좀 외곽지대로 나와서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헬리움이 자꾸만 붙어서 이물질들을 생성하고 그러게 되면은 태양의 그 코어, 그 중앙에는 이물질들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가 핵융합하고 헬리움이 핵분열하는 것은 태양의 외부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그 사이즈는 커집니다. 태양이 점점 그 안에 내부의 소위 그 이물질, 그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순수한 그 수소와 헬리움 이외에 베릴륨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무슨 아연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철까지 갑니다. 철도 생깁니다. 이렇게 돼서 태양 안에 온갖 잡동사니 이물질들이 농축되게 되고 모든 태양의 원래 그 작업하는 것은 외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사이즈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날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안에 빠지게 됩니다. 즉 태양의 사이즈가 커가지고 수성의 그 궤도까지 오고 또 금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까지 오게 되면 자연히 수성과 금성은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 녹아서 그게 다 암석형의 그 행성이기 때문에 다 녹습니다. 그러면은 지구와 화성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고 지구의 온도는 1000도, 2000도로 올라갑니다. 그러게 되면 지구나 화성은 특히 화성은 그렇지만 지구의 그 바다의 물이 증발하게 되고 그 고온에서 1000도, 2000도 되는 온도에서 생명체는 살 수 없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 3중 알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요번에 그 코로나를 잘 연구하고 코로나를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수소와 헬리움 말고 어떤 이물질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릴리움이 감지됐다 그러면은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에서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 탄소가 검출됐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 두 번째 단계에 간 겁니다. 또 산소를 발견했다. 그렇게 되면 그건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에서 세 번째 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코로나의 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화학적으로 잘 분석하게 되면은 알아낼 수 있지 아니하는가. 그러면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태양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또 태양 안에다가 그 1500만 도나 되는 데다가 무슨 탐색선을 태양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번에 태양에 가장 근접한 이 탐색선을 보내면서 그 시효기간이 7년입니다. 2025년까지에 우리는 뭐를 조사해야 되느냐? 그러면 태양의 내부에서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시작됐나 안 됐나?
그거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게 나는 감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그 구성하고 코로나나 그 태양풍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속에서 분석하게 되면 순수한 수소이온과 헬륨이온 이외에 베릴리움 이온이 나온다든가 탄소가 검출된다든가 하면 이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쇠된 태양이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시작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물질들이 생겨나서 태양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10억 년이나 20억 년 이후에 벌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은 요번에 요번에 가는 그 태양으로부터 한 56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해서 태양을 연구하고 태양의 그 대기권에 있는 코로나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겸해서 태양풍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쇠한 태양이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200년 사이에 무슨 해가 되고 우리가 태양이 커지기 때문에 당장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시작된 징후가 보여지면은 태양의 노쇠하는 현상이 시작됐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파커 탐색선, 파커 솔라 프로브이 태양에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태양의 코로나의 그 정체를 분석하고 또 태양풍, 솔라 윈드에 대해서 자세한 그 발원과 어떻게 해서 태양풍이 생겨났으며 이제 태양풍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는 과정 속에서 태양이 지금 현재 노쇠기에 들어갔다. 노쇠 현상인 이제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나 안 됐나 아니면 시작이 안 됐어도 곧 시작될 것 같은 징후가 포착되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2일 날 그 나사에서 소위 터치선 태양을 만져본다 이러한 그런 파커 솔라 프로브를 그 태양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접근시켜서 연구해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노쇠된 태양의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징후가 보이나 안 보이나 시작되었나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종교적으로는 숭배의 대상이에요. 이집트에서는 태양 신화니까 일본도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노쇠기에 들어가가지고 점차로 그 태양의 그 미래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레드 자이언트로 성장해가지고 거대한 그 백색 고성으로 그렇게 진전되는 그런 징후가 포착된다고 하면은 우리 당대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태양계에서 태양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번에 태양에다가 가까이 보내는 파크 태양 탐색선, 거기에 제반 기능과 모든 거 연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코로나에 대한 정책, 코로나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또 코로나가 왜 온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높은 것이냐, 그리고 그 솔라윈드, 태양풍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코로나가 이러한 것들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냄으로써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그런 태양계에서 그것이 태양 자체입니다. 이제 제일 큰 천체고, 에너지를 내고 태양계 전체의 온도를 유지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안에서 태양 안에서 벌어지는 수소의 핵융합과 또 그 헬리움의 핵 분열과 이런 거로 인해서 온도가 나와가지고 그 온도가 외부로 발산하고 이렇게 되는데, 1500만 도, 태양의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태양의 표면의 온도는 6000도에서 8000도인데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코로나가 있는 대기권은 50만 도에서 100만 도다. 이런 이상은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고 표면의 온도는 6000도 내지 8000도고 상공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기권을 차지하고 있는 코로나의 온도는 50만 도에서 100만 도다. 이러한 여건을 소상하게 연구하고 겸해서 태양이 계속 그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가 이것이 상승한다든가 코로나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상승한다든가 100만 도의 최고 온도에서 머물지 않고 150, 200만, 300만 계속 올라간다. 코로나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태양계에서 특히 지구, 생명체가 있는 소위 생명을 담아가지고 있는 지구에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코로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연구함으로써 태양의 미래도 밝힐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 오늘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양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체, 이것이 파커 태양 탐색선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